안녕하세요. 엠마 코치입니다. 아, 첫 영상을 미장원을 갔다 올까, 화장을 하고 옷을 좀 더 예쁜 걸 입고 찍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뭔가 다 준비되고 난 뒤에 찍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시작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한번 첫 번째 영상을 시작해 봅니다. 그래서 미장원 안 갔고요.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일단 찍어 보려고요.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 처음 들은 이게 한 3년쯤 전이에요. 학교에 강의를 갔다가 오전 내내 자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 오전 내내 뭐 졸다가 깨다가 졸다가 깨다가 그러더니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시간에 쌩쌩해졌더라고요. 그래서 푹 잤나 봐요. 이제 피로가 회복이 됐으니 조금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후 2시간을 듣고 마칠 무렵에 그 학생이 저한테 인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왜 유튜브 안 하세요? 유튜브를 하시면 오전에 좀 못 들었던 것들 다시 들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첫 번째 구독자가 될 수 있을 텐데요." 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들었을 때는 유튜브가 뭔지도 제가 잘 모를 때였기도 하고 유튜브를 찍는 건 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엄두도 내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내내 그 학생 이야기가 좀 귀에 맴돌기는 했었어요. 강의를 가면 네, 많이 자요. 최대한 깨우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더라도 졸거나 또는 뭐 아예 자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하루 종일 자지는 않아요. 듣다가 또 좀 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 보통 그런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아 자서 졸아서 너무 죄송했다. 근데 좋은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사이사이 그래도 조금씩은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보람도 느끼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죠. 그 친구들이 놓친 부분들도 좀 전달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 강의가 재미없어서 잘 때도 있고요. 또는 그냥 습관적으로 '학교는 자는 곳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생각하고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만 하다가 처음 일단 시작해 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단 시작해. 뭐든 한번 해 봐."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정작 그러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예쁘지 않고 또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일단 첫 번째 영상을 올리는 걸 시작으로 제가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제대로 못 들었던 친구들, 놓친 부분이 있는 친구들에게 조금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 또는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 시작됐는데 누군가는 공부를 시작했을 테고 누군가는 아직 시작을 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지금 나는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수업 시간에 계속 잤다.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또 이런 영상을 찍으려고 생각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충분히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학생들보다는 좀 여태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좀 뭔가 시작하고 싶다. 아니면 뭐라도 해보고는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꼴찌 공부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어렵게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공부법보다는 그냥 좀 해볼까 생각했을 때 금방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도 학교 때 많이 잤어요. 많이 자는 학생으로 유명하기도 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걸 놓친 건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더군다나 요즘은 이런 영상들이 있으니까 놓쳤다고 생각할 때 다시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싶어서 영상을 시작합니다. 제일 인상 깊은 학생 중에 하나가 제가 일을 시작한 지가 한 10년이 좀 넘었어요. 가장 첫 해에 만났던 친구들이 여전히 가장 인상 깊은 친구들로 남아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그렇게 스펙이 짱짱한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강의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기회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이런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 기회를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그때 처음 시작할 땐 공부법이었어요. 자기주도 학습법이라고 해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했었고 그런 공부를 한 걸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아무도 저한테 들으러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편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근 지역 교장 선생님들한테 모두 편지를 썼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한 스무 개가 넘는 학교에 편지를 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한 학교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인제 "학교로 들어와 봐라." 그렇게 인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인제 학교 교장실로 방문을 했습니다, 커리큘럼을 들고.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다."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연수를 가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와서 학교에 인제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려니 본인이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여기가 지방이다 보니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강사나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마침 편지가 도착해서 너무 반가웠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바로 방과후 수업을 좀 진행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네, 찾고 있었던 선생님과 제가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한 번의 시도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하면 다들 좀 놀래요. "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로서는 저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든 시도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어찌 보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상당히 난관이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결정은 하셨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반대가 심하셨대요. "이게 믿을 수 있는 학습법이 맞냐?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부를 한다는 게 요즘 시대에 가능하냐?" 뭐 여러 가지 또 강사의 스펙이 그다지 믿을 만한 졸업장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인제 분분했었는데 인제 교장 선생님께서 인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시면서 뭔가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담 아닌 부담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지원하지 않은 학생이 2명이 왔어요. 그래서 총 20명 정도의 학생 중에 2명이 지원을 하지 않고 교장 선생님한테 잡혀서 온 친구였어요. 그래서 나머지 지원자들은 공부법을 알고 싶어서 왔다는 거니까 열심히 하려고 준비가 된 친구들이었죠. 근데 두 친구는 자퇴서를 쓰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실에 여러 번 불려다니고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다. 중학교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는데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다. 공부라는 건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친구였는데 교장 선생님이 강제로 방과후 수업을 2반으로 배정을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 있다. 그러니 우리 두 사람에게 수업에 집중을 하라. 그런 요구를 하지 말아 달라. 그런 이야기를 첫 시간에 그 친구들이 저한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듣지는 않지만 와서 앉아만 있어라. 교장 선생님도 따로 오셔가지고 부탁을 하셨어요. 이 친구들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도록만 해달라. 그래서 상호 협의가 된 거죠. 자도 되고 뭐 소근거리는 대화 정도는 괜찮다. 그렇지만 교실 밖으로 나가지는 말라. 나는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그런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약속만 지켜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뭐 공부법에 대한 강의가 차시별로 진행이 됐겠죠. 동기 유발이라든지 뭐 교과서 공부법, 문제집 공부법, 뭐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그 공부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이야기를 차시별로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나고 중간고사가 끝난 날 이제 끝나고 그 다음 주 자, 이 중간고사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처음 사실 굉장히 떨렸었습니다. 뭔가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감도 있었고요. 또 저로서도 처음 시도하는 이 강의가 얼마나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그 전달받은 학생들이 시도를 과연 얼마나 해서 성적 변화가 과연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시간이기도 했어요. 기대도 됐었고요.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많았으니까.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이제 수업에 갔는데 아직 종이 치지도 않았는데 그 두 학생이 그냥 와서 앉아만 있겠다고 얘기했던 그 두 학생이 시작도 하기 전에 쉬는 시간에 인제 본 수업을 마치고 방과후 수업이 있는 교실로 우다다다다 뛰어와서 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칠판에 "선생님, 선생님." 하고는 칠판에 써요. "저요 성적 개 올랐어요."
"응? 개 올랐어? 개 오른 게 뭐야?" 그렇게 인제 물으니까 "완전히 많이 올랐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어떻게 올랐냐?" 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학교 가니까 시험 치던데요." 이런 날이었는데 그런 날들을 보낼 정도로 학교 생활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였는데 성적이 올랐다고 하니까 좀 놀라웠죠. 아마 저보다도 본인이 더 놀랐던 것 같아요, 성적이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길래 성적이 올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하도 시간마다 "책이라도 좀 봐라. 교과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라." 시간마다 읽으라고 하길래 제가 좀 읽어 줬어요. 그 "읽어 줬어요."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인제 계속 "교과서가 중요하다. 시험 공부의 가장 베이스다." 그런 이야기를 차시마다 좀 강조를 했었던 게 조금 귀에 남았던가 봐요. 인제 강제로라도 교실에 앉아서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시험 기간엔 자습 시간을 주잖아요. 그런 시간에 할 일도 없고 해서 하도 교과서를 읽으라고 하길래 "교과서를 좀 읽었다." 그랬는데 시험 문제에 아는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정말 시험 문제를 봐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뭘 하라는 건지도 몰라서 그냥 찍기만 했었는데 이번엔 풀었다는 거예요. 몇몇 답이 뭔지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서 좀 풀었다. 그랬더니 성적이 많이 올랐다. 이제 게올랐다는 게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표현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어 제가 하는 일의 가장 큰 성과였고요. 지금까지도. 물론 그 후로 굉장히 최상위권 학생들을 만난 적도 많고 중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뛰어오른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코치 인생에서 그 친구들이 가장 큰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뭐라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확인한 날이었죠. 본인들도 저도. 그래서 이 일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만 의미가 있는 일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도 그때 했었고요. 그래서 이 일이 뭔가 나에게 평생의 직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처음 심어줬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 지금은 아마 대학 갔을지 취업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인이 돼 있을 나이기는 합니다. 연락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디서든 굉장히 즐겁게 살고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궁금하기는 합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는 날이 올지 오지 않더라도 그들이 보여줬던 그날의 그 기쁜 목소리 그 후로 교과서라도 좀 읽어준다. 제가 저를 위해서 읽어준다라는 표현이 더 고맙기도 했었고요. 이게 코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도 조금 마음에 남았던 날이었습니다. 처음 영상 찍는 내용을 어떤 걸로 좀 구성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날의 첫 시작, 제 코치로서의 첫 시작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의의 기회를 잡았을 때가 아니라 또는 코칭을 진행했던 수업했던 날들이 아니라 그날 저한테 뛰어와서 "성적이 개올랐어요."라고 흥분된 목소리로 얘기하던 그 친구들을 만났던 그날. 그들이 성적이 게을렀던 그날이 제 코치 인생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을 떠올리면서 오늘 첫 번째 영상을 시작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